그럼 시간이 되어서 2023년 12월 텍톤 정기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텍톤 투자자문의 신종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텍톤 투자자문은 글로벌 주식 액티브 상품을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서 글로벌 우량 기업에 투자하고 있고, 투자하는 지역은 보시는 대로 미국, 중국, 한국, 일본, 유럽 5개 지역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글로벌 전 지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별로는 저희가 1임 상품이나 랩 상품을 통해서 저는 글로벌 지역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를 하는 자료들을 저희가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여러 개 공유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마지막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 오후 4시에 이렇게 웨비나를 통해서 그 한 달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투자자분들이나 PB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두 가지 주제인데, 첫 번째 주제로 글로벌 라면 시장의 구조적 성장에 대해서 저희 택돈 투자자문의 박연호 매니저가 발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텍톤 투자자문의 박연호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글로벌 라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면 시장 하면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연간 소비량으로 따졌을 때 글로벌 라면 시장은 연간 한 1200억 개, 지난해 기준인데요.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라면이라고 하면 국내에서 이제 사용하는 용어인데, 영어로는 인스턴트 누들이라고 보통 이제 표기가 되는데요. 이 라면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본에서 1950년대 이후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봉지나 컵 같은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인스턴트 누들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수요는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가별로 봤을 때 소비량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전 세계 라면 소비량의 한 3분의 1 이상을 소비를 하는 최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지역들이 라면 소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반면에 이제 1인당 소비량 측면에서 보면 베트남이 연간 한 85개 정도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2등이 이 한국으로 77개 정도를 소비하고, 그 다음에 태국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라면 소비가 좀 급증하고 있는 지역들, 이 지역들이 중요한데, 이 지역들이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주제와도 같은 북중남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북미의 뭐 미국, 캐나다, 그리고 중미 쪽의 멕시코, 남미의 브라질 이런 지역들이 인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득 수준도 높다 보니까 고가 제품, 프리미엄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시장의 어떤 이제 새로운 수요처로 소비처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라면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쪽은 라면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근의 변화는 미국이나 남미 쪽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과거에 뭐 중국이 한번 사이클을 끌었다고 하면은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의 변화는 저 북미와 중미, 남미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이 코로나19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이 한 2020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이때 저희가 기억하시겠지만 자가격리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재택근무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안 하던 일상생활의 변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라는 게 집에서 이제 두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음식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라면에 대한 노출도가 적었던 북미나 이제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새롭게 라면을 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새로운 소비자층이 이제 증가하다 보니까 이 라면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한 번 먹기가 어렵지 한 번 먹으면은 어떻게 보면 좀 중독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는 소비층들이 좀 새롭게 많이 생겨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게 좀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코로나19가 끝나고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이제 이슈가 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면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시겠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한 끼를 때울 수 있는 식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지속적인 어떤 반복 매출, 리커링 소비가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주요 라면 제조사들이 유례 없을 정도의
생산 설비 투자를 특히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공통적으로 막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 라면 업체들은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데 이건 그렇죠. 공격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저희가 뭐 스스로 알겠지만 또 인플레이션이 왔으면은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라고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이만큼 어떤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기본적으로 이 디플레이션이 될 가능성은 이제 적기 때문에 물가가 한번 올라간 이상 라면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어떤 성장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접한 수요자들이 라면을 지속적으로 찾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이런 주요 라면 제조사들의 판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좀 방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라면 시장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조 가까이 되는 이제 시장인데요. 중국 시장의 경우에는 이 파이를 대부분 내수 기업들이 가지고 중국 내수 기업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을 논할 때는 조금 이제 제외를 하고 보면 어,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북미 지역이나 중남미 지역에 공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글로벌 라면 제조사들은 일본과 한국에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니신 푸드라는 기업이 있고요. 또 토요수산이라는 기업이 있고, 이 두 개 기업이 미국 시장에서 오래전부터 굉장히 영업을 크게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시겠지만 또 국내에 있는 농심이라는 기업도 이 두 회사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상당한 포션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또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이 불닭볶음면이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글로벌 매출을 증가시키고 있어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니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8년도에 이제 설립된 굉장히 오래된 라면의 원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니신의 창업자인 이 안도 모모우쿠라는 사람이 대만계 이민자였는데 전후에 전쟁 후에 이제 일본에 제공되었던 원조 물자 미군이 준 밀가루를 활용해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보관도 쉽고 또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면 요리 면 가공식품을 본인이 직접 개발을 해가지고 이걸 출시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사업의 시초였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진에 보시면은 요걸 드셔보신 적은 없어도 이미지는 한 번씩 다 보셨을 네, 텐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컵누들이라고 해가지고 이 니신이라는 회사가 1971년도에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 컵라면입니다. 엄청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회사가 이 봉지 라면을 수출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지역에는 일단 면을 냄비에 물을 붓고 끓여 먹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문화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젓가락질을 못하기 때문에 포크를 이용해서 한 손에 이제 들고 이렇게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형태의 라면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이런 어떤 컵라면, 컵누들을 개발하게 됐고, 요게 이제 지금까지도 다른 회사들도 어떻게 보면 카피를 해서 이 라면 시장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신푸드는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14조 원 정도 가까이 되는 굉장히 이제 큰 회사고, 농심이나 삼양식품보다는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고요. 실제로 이제 니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올해 3월 말 기준 이제 지난해 실적을 보면은 매출이 6,700억에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훨씬 넘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고 이 중에서 일본 자국 국내 라면 매출 비중이 한 40%, 그다음에 해외 비중이 한 36%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를 보시면 해외 그로스가 워낙 좋다 보니까 국내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쪽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이익 규모 같은 경우에는 국내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본 국내에서 이제 포지션이 굉장히 이제 공고한데요.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저희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회사들이 이제 2위, 3위, 4위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 회사들은 사실 일본 국내에서는 이익 창출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점유율을 니신에 많이 뺏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캐시카우를 국내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회사는 일본에서 이 니신이라는 회사만 남아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듣기에 뭐 규모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농심하고 좀 비슷한 회사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농심이 이제 이 니신의 사업 모델을 어느 정도 벤치마킹하면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북중남미 지역의 어떤 사업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이 니신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해외 라면 사업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을 했는데 이게 엔화가 작년에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약세이기 때문에 엔화 약세의 효과가 거기서 오는 이익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걸 제외하더라도 30% 이상의 굉장히 가파른 성장을 했다는데 좀 주목을 해야 오, 하고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 해외 지역 매출의 3분의 2가 북중남미 지역에 미국, 음, 멕시코, 브라질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지역은 그로스가 60%로 더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니신 자체적으로 이제 프리미엄 라인으로 분류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이 제품들의 비중이 지난해 46%까지 증가가 했는데 이게 코로나 직전 대비 11%포인트나 높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 30% 늘어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 그로스는 물론이고 수익성까지 굉장히 이제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은 확실히 북미 시장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고 맞습니다. 굉장한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음, 이제 그 이 다른 가격 재화들의 가격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상승했는데 수요가 더 줄지 않고 큐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니신뿐만 아니라 차트에 보시면 알겠지만 또 파란색은 토요수산이라는 이제 일본의 그 라면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지역에 집중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니신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굉장히 사업 성과가 좋은데 지난해 해외 사업 매출이 또 한 55% 이상 이렇게 와,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고 한국의 농심 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캐나다 지역 매출이 지난해 거의 한 5,7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되고 그로스가 35% 이상 나온 상태고요.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 법인에서 매출을 시작을 했는데 4,800만 불 매출을 했고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1억 달러가 넘어설 것이 거의 이제 실시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 그로스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일단 저 북미 시장에 지금 늘어나는 수요를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 회사들이 네 개의 회사들, 아까 말씀드렸던 일본의 니신, 그다음에 토요수산, 그리고 한국의 이제 농심과 삼양식품 이런 회사들이 공통적으로 공격적인 증설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니신 같은 경우에는 이 이미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 8월 가동을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세 번째 사이트에 공장을 신축을 하고 있고요. 음,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억 정도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음, 돈으로 이제 2억 3천만 불 정도가 투자가 되는데,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니신도 미국 쪽 수요가 앞으로 구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 하에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토요수산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공장의 라인을 증설하는 한 2천억 정도를 투자하는 이런 이제 투자를 지금 계획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도 농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이 공장을 가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다 보니까 올 초에 2025년 정도 되면은 3공장을 착공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음, 그다음에 삼양식품은 이제 국내에 이제 공장을 짓고 수출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밀양 1공장을 신축한 지 한 1년 만인 올해 한 8월 정도에 바로 이제 이 공장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주요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어떤 어, 증설 투자를 음.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요 특히 이제 북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 주요 라면 기업들의 행보에 대해서 좀 관심도를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라면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을 쭉 드렸지만 또 북미 시장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기대되고 있고 또 한국 기업들과 또 일본 기업들이 그 시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지금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